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오늘 심통부리기 주제는 성욕 혹은 성에 대한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은폐하고 또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꺼리는 유교적 정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범죄나 추문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골칫거리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도 온통 이 성 문제가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판검사나 경찰, 의사나 교수, 군대나 기업, 심지어 종교인들마저도 성추행이나 성범죄로 인한 추문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종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성범죄만큼은 어느 한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성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교수가 남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경우도 있었죠. 한마디로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쌓아온 평생의 명예와 지위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의 욕정을 조절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혀를 끌끌 차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경계하지 않기 때문이죠.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극복해가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해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이들조차도 왜 이 성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토록 자기 조절이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사상의학적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자 사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년 이상 불면증과 심한 두통이 잘 낫질 않아서 한의원에 내원한 중년 여성입니다. 수면 검사나 뇌 검사까지 다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담을 한 결과 원인은 남편의 외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종종 거래처 여사장과 단둘이 식사도 하고 술자리도 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다 보면 평소 교분을 쌓는 일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상대가 이성일 때는 문제가 복잡하죠. 여사장이 싱글인데도 남편은 계속 단둘이 만날 때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으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아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러다가 바람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술 먹고 혹시 불륜이라도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귀간 남편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라도 나면 어떨까요? 물론 결정적인 불륜 증거는 없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고 인격적으로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단둘이는 절대 만나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남편은 그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리고 도대체 나를, 내 인격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라며 되레 역정만 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자꾸 반복해서 더 싫은 소리를 하니까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의부증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자 환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진 겁니다. 아, 진짜 내가 의심이 많고 이상한 건가? 아닌데 누구라도 자기 남편이 싱글인 여성과 단둘이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거를 그냥 두고 볼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갈등 와중에 불면증과 두통이 생겨버린 겁니다.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은 머리가 더 심하게 아프고 잠도 더 못 잡니다. 이건 아내의 무의식이 남편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아내가 많이 아픈데 남편은 좀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즉 아내는 말로는 설득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아파버림으로써 더 큰 걱정거리인 남편의 외도나 불륜과 같은 상황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 무의식입니다. 자신의 두통과 불면증을 통해서 남편을 집에 일찍 오게 만들고 곁에 묶어두려는 무의식이죠. 그간 수면제나 진통제를 먹어서도 차도가 없었던 것은
아내의 이 같은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줄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되려 나를 뭘로 보냐라며 당당하기만 한 태도가 아내로서는 더 불안한 겁니다. 말은 저렇게 강하게 하는데도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남편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이 저처럼 남자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간호사들은 먼저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차트 정리가 남아서 혼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쁘장한 여성 환자가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진료가 벌써 끝났나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원장님을 뵈러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는데 차가 막혀서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꼭 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성 환자가 남자 의사만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 단둘이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히 환자니까 진찰을 해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의사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힘들게까지 찾아왔는데 진료 시간이 끝났다고 환자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너무 매몰찬 것 아닐까요?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초보 의사들이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죠. 이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배석할 수 있는 시간에 다시 오시라며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남녀가 단둘이 있는 상황 자체는 그 어떤 직종이든 어떤 장소이든 이미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물론 혹자는 아니 이 사람이 의사인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 내가 서울대 교수인데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라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나 교수도 사람이고 예쁜 여자 보면 성욕이 동하는 음탕함은 누구나 있습니다. 상대 여성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의사라고 해서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진료를 받다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들도 많고요. 또 의사 입장에서는 꽃뱀 같은 여성 환자를 진료했다가 얼마 뒤 환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 의사는 억울하다라고 말하지만 법적인 증거나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됩니다. 의사 쪽이든 환자 쪽이든 남성 쪽이든 여성 쪽이든 그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신은 비록 선한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하지만 상대가 악할 경우에 결국 자신의 안위조차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문선 고학부 편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군자 박미연이여 불처 혐의관이여 과전불람리하며 이하 부정관이라. 군자 박미연은 군자는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불처 혐의관, 불처 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데 혐의관, 의심받을 만한 곳에 처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과전불람리, 과전은 오이밭이죠.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괜히 신발을 고쳐 신는 척 하면서 너 오이 몰래 훔쳐가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리하 부정관, 리라는 것은 자두밭입니다. 자두밭에서는 갓을 고쳐 매지 않는다. 갓건을 고쳐 매는 모습이 괜히 옆에 자두가 열려 있는데 그걸 슬쩍 훔쳐 먹으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해받고 난 뒤에 했네 안 했네 왜 나를 못 믿냐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런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전반부에 소개해드린 중년 여성의 두통과 불면증은 결국 남편의 태도 변화가 중요한 것이겠죠. 남편이 오히려 나도 이성과 단둘이 있으면 혹할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인간이라며 아예 그런 여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아내의 불안감은 덜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뭘로 보고 나는 절대 그런 허튼 짓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옆에서 배우자가 보기에는 더욱 불안한 거죠. 사람이 나빠서 허튼 짓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평소에 선한 사람도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욕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되는 게 바로 성욕이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마음 안에는 그런 욕정이 없다거나 언제 어느 때고 나는 다 그런 욕정을 조절을 잘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을 믿어버리면 그런 시험에 드는 위험한 상황을 노출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가정이 있는 남녀가 단둘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고 한다면 이는 법적인 판단 이전에 정신의학적으로는 불륜과 성범죄를 방임한 셈입니다. 이는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간호사 동석 없이 여자 환자를 혼자 진료하는 상황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물론 단둘이 진료한다고 해도 그런 허튼 짓을 안 할 사람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시험에 들게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의사가, 성직자가, 교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가 인두껍에 동물 욕정이 탑재된 인면수심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며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성욕과 충동을 없는 양 착각할 때 사고의 위험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재마 선생은 색욕은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바르게 분별함이 우선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인간 본연의 욕구를 추하다, 없다라고 억압할수록 이중인격이라든지 더욱 왜곡된 돌출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간디도 성욕에 대한 투쟁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욕이라는 것을 내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오만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사상의학에서는 내 안에 있는 이 같은 호연지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호연지기로 극복하라라고 말합니다. 호연지리라는 것은 수면욕이나 식욕 그리고 성욕처럼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매우 단순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를 꺾어 이기려고 하거나 혹은 내 안에 저런 욕구가 없는 것처럼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한 뒤에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호연지기로서 극복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음탕함이 존재함을 바르게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음탕함이 나는 없다라고 착각하거나 나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위험 노출을 방임하는 것이 추한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스스로 그런 유혹에 들게 해서 이기는 것이 고매한 인격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에 드는 것을 미리 피하는 것이 진정한 호연지기인 것이고 현명한 처신이겠죠. 자신의 육체를 감당 못할 유혹 근처에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성욕을 다스리는 현인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면수심, 즉 사람 얼굴은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동물의 욕정 또한 함께 갖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겠죠.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